현대차 중국 사업 파트너 BAIC의 한국 공략 기아차 파트너 둥펑차도 한국 진입 준비. 한국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아성이다. 아이오닉, 니로, 후나, 소울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물론 쉐보레, 볼트와 르노, 삼성, SM3Z 도 있지만 EV 부문에서도 현대 기아차의 장악력은 상당하다. 이 시장에 중국 베이징 자동차 BAIC가 뛰어든다. 이르면 올 하반기 둥펑자동차 계열의 둥펑소큰도 가담할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이징 자동차와 둥펑자동차의 존재다. 이들은 중국에서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작 파트너다. 서로 힘을 합쳐 베이징 현대와 둥펑위에다기아를 만들었고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물론 베이징차와 둥펑차는 생산에 관한 합작일 뿐이지만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게 이들은 일종의 법률 부무인 셈이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처음 진출한 2002년만 해도 베이징차와 둥펑차의 기술력은 초라했다. 하지만 17년이 흐른 지금 베이징 현대차와 둥펑위에다기아차가 생산한 제품은 2천만 대를 훌쩍 넘는다. 게다가 베이지 자동차와 둥펑자동차는 현대 기아차 외 메르세데스 벤츠 베이징과 닛산 및 혼다 둥펑 등과도 손을 맞잡고 있다. 이들과 함께 생산한 제품도 꽤 많다. 그러니 여러 합작사와 완성차를 생산하며 터득한 생산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다. 따라서 중국 토종기업의 완성차 조립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무산이다. 글로벌 기업과 눈높이를 같이 보며 알고 닦은 표준화 실력은 그대로 베이징차와 둥펑차의 자체 공장으로 옮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생산 기술력에 스스로 전기차 무장을 단행했다. 일찌감치 전기차 전략을 집중 추진한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합작사를 통해 얻은 생산 기술로 EV 완성차를 만들었으니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제외하면 제품력은 꽤 높다. 실제 지난해 충칭의 둥펑 계열사 승용 공장을 방문했을 때 놀란 것은 국내 조립 공장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첨단 시설뿐만이 아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승했을 때 느껴진 감성이었다.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벤츠와 닛산 등에서도 배운 기술이 제품에 투영됐고 해외 거대 부품 기업들이 앞다퉈 중국 시장을 겨냥한 신기술 공급을 자처했으니 다양한 IT 기능들은 한국보다 빠른 것도 있어 놀라울 따름이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동정이 가기도 하지만 그런 자작극 이제 멈추라. EV는 한국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물론 배터리셀과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포함한 패키징은 아직 부족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에 또 한 번 당혹스러웠다. 차원에서 베이징 자동차가 승용 전기 SUV로 한국을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베이징 현대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다. 합작 사업은 서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베이징 자동차의 단독 홍보에 현대차가 태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는 자신감이다. 어차피 중국 내에서 베이징 현대차와 베이징 자동차의 제품 경쟁이 벌어지니 한국에선 베이징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의 황유가 아닌 경쟁자로서 한판 붙자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시장에선 영원한 파트너도 영원한 배신자도 없다는 말이 진실로 통한다. 그나마 베이징 자동차와 둥펑차의 한국 진출에 대응 가능한 현대 기아차의 강력한 무기는 전국에 구축된 막강한 서비스 네트워크다. 하지만 전기차는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게 장점이다.
중국산 전기차가 고장 없이 국내 도로에서 잘 견뎌준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물론 현대기아차도 이들이 한국에 진출해 현대기아차를 겨냥하는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시기가 빠르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한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여러 정치 및 사회적 이슈로 비판을 받을 때 베이징 자동차는 조용히 진출을 준비해왔다. 왜냐하면 노조 문제를 비롯해 현대기아차의 국내 사정을 이들이 모를 리 없었을 테니 말이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위기를 만들겠다며 찾아온 반갑지 않은 중국 내 억류를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맞이할까 궁금할 따름이다. 수입차의 황당한 스파이샷 서비스 직접 찍어 제보까지 관종은 인터넷 따위에서 관심 종자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모를 리 없겠지만 관심 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그 부리를 말한다. 공식 출시되기 이전의 자동차는 대개 관종의 대상이 된다. 위장막 또는 랩핑으로 실체를 감춘 신차의 스파이샷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며칠 전 몇 개의 자동차 매체가 국내에 공식 출시되지 않은 미국산 수입 SUV 스파이샷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스파이샷 대부분은 국산차다. 그러나 화제가 된 스파이샷은 차량 전체가 랩핑된 보기 드문 수입차였고 국내 출시를 앞두고 제법 관심이 쏠려 있는 모델이었다. SUV 중 베스트셀링카이기도 한 이 모델의 스파이샷은 곧 바로 동호회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번졌다. 그런데 스파이샷치고는 랩핑이 영성했고 사진은 너무 반듯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의 스파이샷이 지금 등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미 북미 시장에서 완전 공개된 모델이었다. 오토헤럴드에 제보가 왔다. 보도에 나간 스파이샷 이미지가 실은 국내 수입차 업체가 직접 위장막 랩핑을 해 사진을 찍은 후 일부 매체의 보도를 조건으로 전달한 가짜였다는 것이다. 가짜 스파이샷을 전달받은 매체들은 친절하게도 독자 제보로 둔갑시켜 상세한 설명을 달아 보도했다. 정리하면 수입사가 이미 해외에서 외관과 실내, 상세 재원까지 공개된 모델을 들여와 국내에서 어설프게 랩핑을 하고 서울 시내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처럼 직접 스파이샷을 만들어 매체에 전달하고 이 매체는 독자가 제보한 스파이샷을 특종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외관, 실내, 파워트레인, 상세 사양 명세와 가격까지 완전히 공개된 모델이 국내로 들어와 느닷없이 위장막에 가려져 서울 도심을 조심스럽게 헤집고 다닌 미스테리한 신차가 된 것이다. 자동차 업체가 스파이샷을 고의로 노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신차 출시 전 관심을 끌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대부분은 도로 주행 테스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는 스파이샷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나 파파라치도 흔하다. 공개적으로 위장막 차량 테스트 현장에 초청을 받아가고 그곳에서 직접 스파이샷을 찍어 보도하는 것도 심심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체가 이미 완전 공개된 신차의 스파이샷을 직접 연출해 촬영하고 이를 특정 매체에 전달하고 우연히 이를 본 일반인이 포착한 것처럼 둔갑시켜 기사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짓이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독자의 제보라던가 단독 촬영으로 보도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뉴스를 조작한 것과 다르지 않다. 스파이샷을 만들어서라도 관종이 되고 싶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라는 상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다. 현행법에 저촉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서양에서는 관심 종자를 환자로 분류하기도 한다.